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고 류현진 선수 팬인 공부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류현진 2019년 정규 시즌 기록들을 그래프로 한눈에 훑어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방어율 2.32를 찍고 환상적인 2019년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2019년 류현진 선수의 야구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 말이 생각나는데요. 괴물이 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괴물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지배한 2019년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5월달에 류현진 선수 완봉승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 다시 한번 볼까요? 김나진 캐스터의 저 멘트는 아마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상적인 2019년 시즌이었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2019년 총 29회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그중 14게임은 홈게임이었고 15게임은 원정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29경기 중 14번의 승과 그리고 5번의 패를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투구 기록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안타를 그래프로 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피치 로케이션을 2차원 그래프로 나타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사용한 류현진 선수의 모든 투구 기록 데이터들은 PitchFX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요. PitchFX 데이터가 생각보다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요. 제가 다른 소스들과 기록들을 크로스 체크를 최대한 많이 했는데 데이터의 에러가 조금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프로세싱과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매트랩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워낙에 데이터의 양도 많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갖고 하루에 한 3-4시간씩 코딩을 한 것 같은데요. 대략 한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들을 잠깐 리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볼 중에서 이제 포심과 투심과 커터를 많이 던지는데요. 영상 몇 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포심 패스트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심 패스트볼. 그리고 세 번째는 커터 패스트볼입니다. 사실 야구를 좋아하는 저도 이렇게 공만 봐서는 어떤 패스트볼 구종인지 알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볼의 무브먼트를 기준으로 이제 패스트볼도 많이 나뉘는데 류현진 선수는 크게 3가지 종류의 패스트볼을 던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킹 볼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커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타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폭포수 커브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체인지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인지업은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이름을 붙이기도 사실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어떤 체인지업을 던지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마 팔에 무리가 안 가는 서클 체인지업이 아닐까라고 한번 예상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종류의 체인지업인지는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서 그냥 체인지업이라고 정리하고 이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명칭들은 PitchFX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쓴 건데요. 패스트볼 포심과 패스트볼 투심 그리고 패스트볼 커터가 있고요.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피안타는 1루 안타, 싱글, 그리고 2루 안타, 더블, 그리고 3루 안타, 트리플, 그리고 홈런 이 명칭들을 영상에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선 그래프를 만들 때 가로축에다가는 류현진 선수가 경기한 날짜들을 놨고요. 그리고 날짜 옆에 H라고 쓴 건 이제 홈 경기입니다. 그리고 A라고 쓴 거는 이제 어웨이 경기죠. 원정 경기입니다. 녹색으로 나타낸 날짜들은 류현진 선수가 승리한 경기 날짜들, 그리고 빨간색 날짜들은 류현진 선수가 진 경기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래프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매 경기마다 며칠씩 쉬고 경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5.7일씩 쉬고 경기를 했습니다. 5월달부터 6월달은 거의 4일 5일씩 쉬고 바쁜 2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 182 더하기 3분의 1 이닝을 뛰었는데요. 평균 6.3이닝씩 뛰었습니다. 평균 6.3이닝이니까 선발 투수의 역할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자책점을 보겠습니다. 총 47점의 자책점을 기록하였는데요. 평균 자책점 또는 이제 방어율이라고도 많이 하죠. 평균 자책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균 자책점을 구하는 공식은 자책점을 구한 다음에 내가 뛴 이닝 수로 나눠줍니다. 한 이닝당 몇 점을 내주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9로 곱해요. 왜냐면 야구는 9개의 이닝이 있으니까 한 경기당 한 투수가 몇 점을 내주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4월 달에 조금 많이 올라갔다가 5월 달과 6월 달에는 정말 환상적인 자책점을 기록했죠. 우선 2점대를 녹색으로 나타냈고 1점대 자책점을 거의 4달 가까이 유지했는데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수십 년 된 메이저리그 기록들을 불러올 정도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8월 달에 자책점이 조금 올라간 거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2.32라는 엄청난 성적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투구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한 PCFX 데이터를 기준으로는 총 2,697개의 투구를 던졌다고 나왔는데요. 다른 소스에서 한번 크로스 체크 해보니까 2,705개의 투구를 던졌다고 나와서요. 다른 소스와 크로스 체크했을 때 데이터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매 경기당 93개의 투구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던진 모두 투구 중에서 스트라이크로 이제 기록이 된 투구들은 1260개가 있었고 볼로 기록된 것들은 905개가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스트라이크로 기록된 공 중 451개는 이제 심판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와서 이제 심판이 부른 거고 296개는 이제 타자가 헛스윙 해갖고 기록된 스트라이크입니다. 저는 심판이 스트라이크 부를 때도 되게 짜릿하지만은 특히 헛스윙 했을 때 스트라이크 기록되면은 저는 더 짜릿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163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기록했는데요. 그중 129개는 이제 헛스윙이나 파울팁 등등의 타자와 관련된 아웃이었고 나머지 34개는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이었습니다. 헛스윙으로 아웃되는 것도 짜릿할 때가 있지만은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은 타자가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는 거는 야구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볼넷 한번 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볼넷 안 주는 거 되게 짜기로 유명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거의 하나도 안 준 경기가 많아요. 하나 주는 경기도 있고 3개 주는 경기 갈 때 이제 제가 재밌었던 댓글들이 어떻게 볼을 3개나 줄 수 있냐고 류현진이 하도 볼을 짜게 주니까 농담 삼아 던진 댓글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하튼 홈런을 맞을지언정 볼넷은 안 주겠다는 그런 류현진의 강인한 투구가 느껴지는 시즌이었다고는 할까요? 어떤 투구들을 던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볼과 체인지업과 커브와 슬라이드의 그래프인데요. 확실히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을 많이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볼만 좀 자세하게 본다면 이제 포심 패스트볼 그리고 커터 그리고 투심을 이제 같이 놓고 봤을 때 어떤 일관성 있는 트렌드가 보인다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은 이 세 가지 패스트볼 구종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느꼈는데 류현진 선수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5월을 보면은 투심과 비교해서 이제 포심을 가장 많이 던졌고 이제 커터를 좀 많이 던진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피안타 기록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총 722명의 타자와 승부를 했는데요. 경기당 평균 25명의 타자와 승부를 하였습니다. 좌타자와 우타자를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우타자와 승부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피안타를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았는데요. 녹색은 1루 안타 맞은 거고 밝은 파란색은 2루 안타 맞은 거고 빨간색은 홈런 맞은 겁니다. 3루타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총 마주친 타자들 중에 이제 좌타자가 25% 정도이고 이제 우타자가 75% 정도인데 1루타와 2루타 그리고 홈런 맞은 것들을 이렇게 파이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이제 좌타자, 우타자 상대한 비율로 바라봤을 때 이제 1루타는 이제 비슷하게 좌타자, 우타자한테 맞은 것 같고 2루타는 우타자한테 좀 더 많이 맞았고 홈런은 좌타자한테 좀 더 많이 맞은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108개의 1루타 맞은 것 중에서 어떤 투구를 던졌는지 한번 보았는데요. 체인지업 던졌을 때 가장 많이 맞았고 그리고 포심과 투심 커터는 비슷하게 1루타를 맞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35개의 2루타를 맞은 것 중에는 이제 체인지업과 커터가 이제 똑같이 맞았고요. 그리고 포심과 투심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7개의 홈런 중에는 체인지업과 포심에서 5개씩 맞았고 그리고 커터에서 3개를 맞았고 커브와 투심은 이제 2개씩 맞았습니다. 다음은 더블 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뛰어난 그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총 19개의 더블 플레이를 잡았습니다. 더블 플레이를 잡았을 때 그 바로 전에 던진 투구와 더블 플레이를 잡았을 때 투구를 한번 테이블로 보니까요. 대부분의 더블 플레이를 잡을 때 빠른 공을 던지고 또 속도가 느린 공을 던지든지 또는 이제 느린 공 커브를 던진 다음에 패스볼을 던지든지 그런 속도가 다른 투구를 던져갖고 타자의 타이밍을 뺏어서 땅볼 유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타자한테 공은 맞았지만 이제 수비가 공을 잡아갖고 아웃 카운트가 된 걸 한번 모아봤는데요. 녹색은 이제 땅볼로 아웃 카운트가 된 거고 보라색은 플라이 아웃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이제 라인 드라이브 아웃으로 잡힌 거고요. 빨간색은 이제 공이 떤 팝업으로 아웃 카운트를 잡았는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갖고 확대 해석은 하면 안 되지만은 땅볼 아웃 카운트를 많이 잡았다는 거는 그만큼 류현진 선수가 제구력이 좋아갖고 이 스트라이크 존 밑부분으로 공들을 많이 꽂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피치 로케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2019년 정규 시즌에 던진 모든 공들을 포수 시점에서 2D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제 피치 FX 데이터에서는 총 7개의 구종을 던졌다고 나타났는데요. 체인지업, 커브, 커터, 그리고 포심, 투심, 너클 커브, 슬라이드 7개의 구종이 데이터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 체인지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커브입니다. 그리고 3개의 너클 커브는 아마 슬로우 커브였기 때문에 아마 너클 커브로 기록이 된 게 아닌가 한번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이제 패스트볼 커터고요. 그 다음은 패스트볼 중에 이제 포심입니다. 다음은 투심이고요. 이제 다음은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슬라이드는 이번 시즌에는 뭐 거의 많이 안 던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던진 투구들을 이제 파이 차트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이제 패스트볼 계열들이 투심과 포심과 커터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27% 정도의 이제 체인지업, 그리고 커브와 슬라이드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투구 구종별로 그 속도를 분포도로 그려보았습니다. 피치FX 데이터는 이제 속도가 마일로 나왔는데 이거는 킬로미터로 바꿨고요. 첫 번째 체인지업을 보면 이제 평균 속도가 129km로 나왔고요. 두 번째 커브는 이제 평균 속도가 118km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커터는 114km였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패스트볼이라고 그냥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투심과 포심이 거의 비슷한 분포도를 보여갖고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심과 포심 패스트볼은 이제 146km의 평균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거의 많이 안 던져갖고 이제 분포도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밑에 나타났는데, 이제 평균 속도를 보니까 140km로 나왔습니다. 이제 류현진 선수가 던진 공들 중에서 이제 볼로 기록된, 심판이 이제 볼이라고 선언한 공들의 로케이션 한번 보았는데요. 생각보다도 이제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온 공들이 좀 이제 볼로 불린 경우가 많은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크로 기록된 공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심판이 부른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이제 헛스윙해갖고 기록된 스트라이크들도 이 로케이션에 포함되었습니다. 피안타 등등으로 이제 볼과 스트라이크로 기록되지 않은 로케이션들을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크 중에서 이제 심판이 부른 스트라이크, 이제 스트라이크 콜을 한 거죠. 그 스트라이크 공 로케이션들이고요. 이제 헛스윙으로 잡은 스트라이크 로케이션입니다. 이제 이거는요, 파울 관련된 이제 스트라이크들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스트라이크로 기록된 모든 공들 중에서 이제 심판이 부른 거, 그리고 헛스윙한 거, 그리고 파울과 관련된 스트라이크를 이제 파이 차트로 보니까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긴 했지만요. 그리고 파울 관련된 스트라이크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부른 거, 그 다음에 이제 헛스윙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체인지업 구종 중에서 이제 1루 안타 맞은 거, 그리고 2루 안타 맞은 거, 홈런 맞은 공들의 로케이션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홈런 맞은 공들을 보니까 가운데 몰린 공들이 실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공들이 이제 홈런을 맞은 게 보였고요. 커브 던졌을 때 이제 1루 안타, 2루 안타, 그리고 홈런 맞은 거 보았습니다. 이제 커브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공이 몰렸을 때 이제 홈런을 맞은 경우가 2번이 있네요. 이제 커터 던졌을 때 1루 안타, 2루 안타, 그리고 홈런 맞은 공들의 위치를 한번 보았고요. 커터 던졌을 때는 이제 3번 홈런 맞은 경우가 특별히 이제 가운데 몰리진 않았지만은 홈런 맞은 공들이 3개가 보였고요. 이제 포심 패스트볼 던졌을 때 1루 안타, 2루 안타, 그리고 홈런 맞은 공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심 패스트볼 던졌을 때 1루 안타 맞은 공들, 2루 안타 맞은 공들, 그리고 홈런 맞은 공들 그래프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류현진이 공을 던질 때 릴리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을 던지는 그 위치를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투구의 플레이트 중간에서 얼마나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로 떨어져 있는지 위치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공들을 어디서 던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공들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그럼 던진 위치가 가로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제 세로로 얼마나 위에 올라가 있는지 그 위치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분포도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먼저 세로 위치를 먼저 보니까 이제 6개의 투구 구종들의 이제 데이터가 거의 이제 대부분 비슷하게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세로 길이의 그 평균 값들을 보니까 대략 한 10cm 안에서 이제 평균 값들이 이제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가로 그래프 보면은 이제 10cm, 12cm 정도 안에서 이제 평균 값이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릴리스 포인트를 한번 보고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류현진 선수가 6개의 다른 공을 던지긴 하지만은 그 공을 놓았을 때 그 놓은 위치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거를 한번 나타나는 건데요. 보니까 이제 가로는 거의 뭐 10cm, 12cm 정도 움직이는 거고 세로는 비슷하게 이제 10cm 정도 움직이는 건데 이제 멀리 떨어진 타자 입장에서 보면은 류현진 선수가 던진 공이 거의 10cm에서 안에서 움직인다면은 솔직히 타자 입장에서는 눈으로 이제 분간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좀 자세하게 보았냐면은 어떤 되게 재밌는 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류현진 선수가 제구력이 좋고 이 릴리스 포인트가 되게 유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 갖고 타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같은 폼으로 같은 릴리스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구종을 던진다면 확실히 제구력 면에서는 무서운 투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류현진 다음 2020년 시즌 평균 자책점 1점대, 20승 그리고 싸이 영상, 월드 시리즈 우승 이 모든 것을 거머쥐는 괴물이 MLB를 지배하는 또 한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 없이 건강히 오래오래 MLB에서 야구하는 류현진 선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공대영 책상의 공부로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